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이번 주 데이터로 디자인하는 리더십 6주차 수업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강의가 아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진행될 그 팀별 워크숍, 팀별 과제를 위한 가이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아직 녹화 전이지만 한 15분 정도의 짧은 안내 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벌써 지금 이제 6주차 강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비대면으로 강의 전달드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7주차에는 팀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6주차의 테마는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여러분들이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으면은 실제로 우리 각 팀별로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에 정의를 하고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수렴의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약간 바뀐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8팀이 다루고 있는 테마들은 지난주에 공유했던 것처럼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여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의 과제로 이거는 팀별로 인터뷰나 필드 리서치 중에 한 가지 방식을 꼭 선택해서 직접 현장 중심적인 데이터 수집을 해보자라는 과제가 지난주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후에 계속 이제 연휴였기 때문에 아마 팀별로 이 부분을 진행을 하지는 못했을 텐데요. 오늘 전달드리는 수업 안내 포함하여 이 과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늘의 강의는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 스텝을 안내해 드리는 수업입니다. 지난 과제의 기본 폼은 이러한 형식을 참고하여서 빈칸에 채우는 형식으로 준비를 해보자라고 안내를 했었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 문제에 대한 예상되는 원인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 원인이 해결에 접근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보자라고 했고요. 그러한 예상 원인이 포착되면은 기록을 해 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포착은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인터뷰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현장 중심적인 필드 리서치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해결하고 싶은 문제, 주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최대한 편견을 버리고 여러 가지 원인을 추측해 보자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풍부한 아이디어가 최대한 수집되기를 저는 희망했었고 그런 의견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예상 원인들을 팀별로 수집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신 이후에 진행을 해보는 워크숍을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의 단계는 요 앞 페이지까지 단계는 정말로 최대한 편견을 버린 상태에서 풍부한 아이디어를 수집을 많이 해서 이러한 것까지도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큰 맥락을 파악하는 단계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이 워크숍에 대한 안내는 그 많은 아이디어들이 실제로는 우리는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원인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다라고 하는 수렴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더블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디자인 싱킹의 과정에서 전체로 보면 이러한 과정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첫 번째 발산과 수렴의 원인을 찾는 과정의 수렴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그 데이터를 디자인하는 리더십의 전 과정은 이 디자인 싱킹의 요 전체 프로세스에 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6주차의 오늘의 과정은 여기 define 수렴의 단계에 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 디자인적인 사고, 디자인 싱킹에 대한 방법론들을 많이 살펴보시면은 정말로 꼭 이게 이런 문제 해결의 어떤 프로젝트로서의 방법론이 아니라 살면서도 참 유용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발견이 되실 텐데요. 오늘 진행을 해보는 두 가지의 방법, 친화도 다이어그램과 원인 결과 지도를 그려가는 과정은 이 프로젝트,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가지의 방법을 이번 프로젝트에 수렴의 방법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화도 다이어그램은 이러한 아이디어 발상과 수렴의 워크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큰 맥락을 이제 구조화시키는 데 유리한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수업에서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디자인과 공공 디자인 수업에서 진행하는 친화도 다이어그램의 한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로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그동안 리서치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예상 원인이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즉흥적으로 많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잇에 편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친화도 중심으로 그룹핑을 하는 작업이 이 워크샵의 첫 번째 단계인 친화도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현장에서, 현실의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한 달 전, 두 달 전, 이 여름방학 때 저희 디자인과가 디자인과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어떤 혁신적인 학습 환경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의 주제랑 동일한데요. 그때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같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비슷한 워크숍을 진행했던 단계고요. 지금 저 벽면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 하나하나들이 예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상 원인을 적을 때는 테이블에서 어, 간결한 단어로 원인을 적은 이후에 큰 보드에 붙여 나갈 때는 그룹핑을 해 나가는 과정이 오늘 워크숍 첫 번째 파트의 주 내용입니다. 이미 대부분 다 전달을 이미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벽면을 한번 보시면요. 친화도, 그러니까, 그룹핑의 테마별로 지금 보시면은 하나하나의 아이디어, 하나하나의 예상 원인은 핑크색 포스트잇을 사용했는데, 보시면은 글자는 안 보이겠지만, 하늘색, 파란색 계열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 그룹을 대표하는 그룹의 네이밍을 정하고, 그 해당 그룹의, 어, 친화도를 대표하는 네이밍으로 이제 그룹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친화도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제 주제는 결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20분이라고 가이드를 드렸는데, 요거는 팀에서 진행하시면서 조금 늘리거나 줄이거나 편하게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진행돼 볼 내용을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예상 원인에 대한 것들은 지난 여러 리서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해 놓으셨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거나 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최대한 이제 음, 발산을 해 놓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생각하셨던 내용들을 적어도 되고, 생각 못했던 내용들을 이 20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아, 이러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다, 모든 팀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2, 3주간의 조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니 원인은 이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싹 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단계입니다. 간결한 단어로 그리고 소통 가능한 단어로 짧게 짧게 적어서 포스트잇을 채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워딩은 포스트잇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들이 이 워크숍을 오프라인에서 포스트잇을 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이미지들처럼 진행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그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글 슬라이드에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첫날 여러분들이랑 진행을 했던 것처럼 온라인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포스트잇을 많이 사용하니까 포스트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거의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떤 원인들을 떠올리셨더라도 이번에 20분 동안만큼은 정말로 최대한 다양한 예상 원인들을 적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너무 엄격하게 비슷한 레벨의 원인을 적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조금 더 상위의 원인이든 아니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설명적인 원인이 되더라도 그 개의치 마시고 풍부한 예상 원인들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20분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 작업에서 너무 많은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조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친화도 다이어그램에서 이 친화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단계입니다. 예상 원인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조화를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제 너무 다양한 예상 원인들이 테이블 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니터 위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이 단계에서 이제부터는 구조적으로 구분을 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룹을 나누게 될지에 대해서는 팀별로 다 다를 거고요. 같은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문제에서 시작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조화시키는 단계에서부터 팀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 부분 염두해서 그룹핑 자체가 해결의 어떤 실마리가 되는 것도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핑을 해 나가면 됩니다. 어떤 그룹에는 정말로 많은 예상 원인들이 모일 수 있고, 어떤 그룹에는 적은 예상 원인들이지만 중요한 원인들이 모일 수 있고요. 그러한 어떤 큰 지형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분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20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단계인 그룹핑을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룹핑까지 진행이 되면은 오늘 진행할 두 개의 워크숍 중에 이제 친화도 다이어그램,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에 대한 첫 번째 워크숍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전체에 대한 어떤 상황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처럼 그룹을 대표하는 네이밍들을 정했고 그 하위의 예상 원인들이 뭉쳐져 있을 것이고 여기에 어떤 상위, 하위의 레벨은 없지만 그룹이 다수의 그룹으로 여러분들의 예상 원인들 그룹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상하기에 이런 식의 뭐 개념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그룹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친화도 다이어그램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제가 예시로 하나의 지난 학기의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이번 진행하게 되는 이 원인 결과 다이어그램, 원인 결과 지도를 완성을 시키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것과 그냥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5개의 그룹이 있고 5개의 그룹의 하위에 각 그룹별 아이디어들이 그 전 단계에서는 뭐 위계 없이 그룹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의 워크샵인 원인 결과 지도를 완성하는 단계는 이 구조적인 아이디어의 어떤 완성으로 하이어라키를 명확하게 하고 더 우리가 집중할 아이디어와 덜 집중할 아이디어 선별을 위한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완성된 다이어그램을 목표로 하고 지금부터 이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스케치를 일단은 음, 염두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로로 긴 박스는 그룹핑의 네이밍이 들어갈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3개의 그룹으로 만들었을지 뭐 10개의 그룹으로 구분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편집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장 우측에는 여러분들 팀의 주제, 질문이기도 했고 아니면은 어떤 정의가 되어 있는 문장이기도 했는데요. 이때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간결하게 우측에다가 배치를 하고 결과가 되겠죠. 원인 결과에서. 이 원인 결과 지도에서 결과에 해당되는 이러이러한 좌측의 원인 때문에 우측의 현재로서는 결과에 해당되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구조적인 정리를 해보는 워크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친화도 다이어그램에서의 그룹은 다수의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 네이밍을 지금 요 가로로 긴 박스에다가 배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전 단계와 여기서의 차이는 위계를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 우측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근접해 있는 그룹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인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우측에서부터 어떠한 원인의 그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팀 내에서 회의를 하시고 우측에서부터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 포스트잇에 기재되어 있던 개별적인 예상 원인들을 해당 그룹에 지금처럼 위계를 가지고 나열을 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그룹이 지금 하나하나의 이 가지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을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의 원인으로 생각을 해서 이 하나의 그룹 안에도 또 세부 그룹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부 그룹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위계를 만드셔서 첫 번째 가지에 배치되는 원인, 하위에 또 다른 하위 원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한눈에 구조적으로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하면서 상세하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의 이 어, 예상 원인의 그리고 그룹핑의 네이밍들을 이 전체적인 원인 결과 지도에 배치를 해주시면 이 두 번째 워크숍도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해결하고자 했던 우측의 문제를 지금 지난 2, 3주의 과정 동안에 어떠한 원인들로 조망을 해왔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결의 실마리는 가장 우측에 있는 원인이다. 그 그룹은 어떠한 이름의 그룹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팀의 해결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방향성 하에 예상 원인들 중에 우리가
처음으로 주목해서 실제로 해결의 과정에 들어갈 예상 원인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의 완성된 시나리오로서의 아이디어를 완성하는 단계로 이제 마지막 단계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미 말로는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원인 결과 지도는 실제로 뭐 이런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처럼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또 아니면 더 큰 담론을 다룰 때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자 한 페이지 포함시켰고요. 앞에 이제 밑에 있는 네 개의 어떤 뭐 이 방법론의 설명 중에 이미 설명드린 거 말고요. 왜 이게 창의적인 문제 정의로 발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원인을 생각할 때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에서 출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진입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아이디어들을 나열한 단계에서 뭐 예를 들어 지구촌 식량난에 대한 여러 카테고리의 문제를 다 조망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이게 곤충에 대한 피해가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구촌 식량난의 원인이 되었구나처럼 바로 직결되지 않는 원인에 대한 포착들이 가능한데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우리들은 주목받지 않는 원인에서 이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구촌 식량난에 다른 어떤 이유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물 낭비 습관이라고 하는 교육적인 원인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와 같이 아주 일반적인 접근이 아닌 음, 원인을 포착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관성과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파악을 전체적으로 한 이후에 팀의 어, 원인에 대한 결정을 해나가기에 유리한 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완성되어 있는 이 원인 결과 지도를 가지고 이번 프로젝트의 각 팀별로 진행될 문제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팀 안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정하셨고, 이 여러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팀은 그룹 2의 방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 그리고 그 여러 방향의 아이디어 그룹 2의 접근 방법에서도 더 중요하게 이 예상 원인 땡땡에 대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중요도에 대한 뭐 기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확신을 갖는 예상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대학교의 이 학습 환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어, 원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손으로 현실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을 하셔도 좋고, 그게 아주 현실적인 제안으로 완성을 시켜보는 것이 이번 전체 한 학기 동안의 여러분들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단계에서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중요도와 집중할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구조화를 시켜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한 문장으로 언어화시키는 단계로 워크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실제로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을 감추어서 이번에 집중하게 될 아이디어에 이제 딱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걸 문장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가장 우측에 있는 우리 팀의 주제고요. 그리고 그룹의 네이밍이 팀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 원인, 집중해 볼 이 예상 원인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된 하나의 문장이 여러분들의 이번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로 완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워크숍의 음, 마지막 완성 단계고요. 여러분들의 다음 주 이제 팀별 진행도 여기까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지난 학기 예시를 가지고 한번 다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링크를 드리는 그 폼이라고 되어 있는 세 페이지짜리의 그 정리하는 서식이 지금 보여드릴 예시의 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약간 랩업하는 의미에서 실제로 문제에 대한 어, 친화도 다이어그램으로 유형화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그 작업을 완성시키면은 이러한 페이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원인 결과 지도를 채워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많은 예상 원인들을 구조화시키고요. 그 중에서 어떤 기준을 팀 내에서 세워서 그 기준으로 보니 이러한 아이디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다까지가 오늘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지난 학기 주제는 달랐지만 요 단계에서 제안되었던 지금 요 워크숍의 결과들을 한번 보면요. 이 팀의 주제는 어, 비효율적인 어떤 쓰레기통의 배치를 해결하겠다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그룹핑, 유형화 시켰고, 네, 주제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흡연 구역의 활용도 부족이라고 하는 요 접근을 지금처럼 네개의 그룹, 여러 아이디어들을 지금처럼 구조화시키는 원인 결과 지도에서 팀이 집중했던 최종적인 아이디어는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흡연 부스의 미존재랑 유인 수단이 부족한 것을 해결책으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수단이 부족한 것들을 서울대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가 이제 이 프로젝트의 전체 흐름이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예시인데요. 아이디어는 사실 아마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수렴하는 과정에 비슷한 워딩을 좀 줄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는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면서 과정들을 봤었는데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고, 이렇게 수렴을 해서 네 개의 카테고리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여러분들도 공감할 진짜 이 셔틀버스 또는 대중교통의 버스가 너무 긴 대기줄이 있는데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접근이었고 네 개의 카테고리는 시스템, 공간, 사람, 교통 자체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접근을 했는데 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이라이팅 하면서 요 단계를 마쳤고 그래서 아이디어로 정리한 거는 인식을 개선하고 더 홍보를 잘해서 정류장 자체의 구조적인 개선을 하자라는 걸로 아이디어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팀이 이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은 어떻게 이 정류장에 대한 개선을 진행할 건가에 대한 솔루션을 내고 이 부분을 학교에 어떻게 설득할지 제안서로 완성을 하는 과정이 이제 프로젝트의 이후 진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진 제가 한번 요 파일까지 공유를 드리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세 페이지의 폼인데요. 오늘 진행했던 내용들을 지금 요런 페이지에서 시나도 다이어그램의 워크샵을 정리를 해보고 원인 결과 지도에 대한 요 PC본 맵을 완성시키고 그 중에 집중할 그룹 그리고 집중할 아이디어의 어, 정리를 한 문장으로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번 단계에서의 마지막 네, 여러분들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스케줄링은 또 조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게시판이나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네, 다음 주 학교에 이제 정상화돼서 학교 나오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수업을 대신하여 팀별 이제 셀프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잘 진행을 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들은 팀별 조교 선생님들이랑 의논을 하셔서 잘 마무리해 보시고요. 또 약속되어 있는 날까지 완성되어 있는 워크샵 잘 제출하시면 저희 이제 7주차 셀프 워크샵하고 8주차 수업에서 만나서 요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예상한 시간보다는 길어졌는데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네, 워크샵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8주차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